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저 귀엽기만 한 토끼가 한 나라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지구 반대편 호주에선 이 작은 갈색 동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총을 들고 쫓고 드론을 띄우고 정부와 군까지 나섰지만 토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2억 마리 토끼와의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는 소식. 그리고 그걸 해결한 게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단 한 마리의 개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돗개의 매력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호주 환경부 야생종 통제국 국장을 하고 있는 조이 맥켄지입니다.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긴급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죠. 벽면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위성사진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온통 갈색 점들로 뒤덮인 호주 대륙의 모습이었어요. 국장님, 최신 집계 나왔습니다. 부하 직원이 건넨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억 마리. 정확히 2억 1천만 마리의 토끼가 우리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숫자였습니다. 1859년 단 24마리의 토끼가 호주에 들어온 지 16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당시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영국인이 사냥을 즐기겠다며 가져온 그 24마리가 이제는 2억 마리가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본 뒤 단호하게 말했어요. 군 출신인 제 성격상 위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이것은 전쟁입니다. 참모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1년에 40억 달러의 농업 피해, 매일 확산되는 서식지 파괴, 원주민 생태계의 완전한 붕괴. 이 모든 게 단순한 개체수 증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명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드론 투입 준비하세요. 저격수 팀도 동원하고요. 제가 지시를 내리자 참모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 농장이 토끼떼에 의해 폐허가 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가 좌절하며 농장 문을 닫던 그날의 무력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화학 무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가스, 폭발물, 독극물 미끼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작전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첨단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당시 저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군 출신답게 정밀한 전략과 강력한 화력이면 못 해결할 일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론들이 하늘을 뒤덮고 저격수들이 각 지역에 배치되었어요. 토끼굴에는 폭발물과 연기를 투입했고 독극물 미끼를 대량으로 살포했습니다. 성과 어때요? 저는 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고를 받았어요. 첫날 3만 마리 사살, 둘째 날 5만 마리, 셋째 날 7만 마리. 숫자만 보면 대단한 성과 같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전체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화학 작전을 펼친 농장 지역에서 집안 침하가 발생했다는 보고였습니다. 토끼굴이 너무 깊고 복잡하게 확장되어 있어서 폭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긴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정말 옳은 걸까? 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한 달 후 상황실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총기와 화학 작전에도 불구하고 토끼 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더 교묘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의 공격을 피해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브리즈번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모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어요. 토끼굴 확장으로 인한 집안 침하 때문에 농장들이 침수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제가 승인한 폭발물 작전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직접 나가야 했어요. 분노한 농민들 앞에 서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우리 땅이 이게 뭡니까? 국장님, 한 농부가 소리쳤어요. 그의 뒤로 보이는 농장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곳곳에 패인 구멍들, 쓰러져가는 울타리, 진흙탕이 된 밭이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 브리핑 중에 한 기자가 이상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국장님, 한국에서는 쥐를 진돗개로 해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고양이보다 잘 잡는다더군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진돗개? 개로 토끼를 잡는다고요? 저는 그런 방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 기자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곧바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는 개를 이용한 생태 통제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국장님,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건네주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돗개 파견이 가능합니다. 진돗개 파견이라니.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우리가 동원한 최첨단 무기들로도 해결 못한 문제를 개 한 마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갑자기 한국개를 가져오자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오른 거예요.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영상 좀 보세요. 참모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에는 진돗개가 쥐를 잡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총을 쏘거나 독을 뿌리지 않고도 그저 본능적인 움직임만으로 쥐들을 제압하고 있었거든요. 댓글들도 흥미로웠어요. 고양이보다 진돗개가 훨씬 체계적이네. 이게 진짜 자연의 방법이다. 호주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진돗개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자연과 싸우는 것이었지만 진돗개는 자연과 협력하는 방식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진돗개 파견을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참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강경하던 제가 갑자기 외국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국장님, 정말 개 한 마리로 가능할까요?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역시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시도해본 모든 방법이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제 정치 생명은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이번엔 다를 것 같다는 예감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게인가요? 저는 시드니 공항 경납고에서 화물칸 문이 열리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특별 수송기에서 내리는 건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 한 마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는 김지영, 한국생태훈련센터에서 파견 나온 훈련사입니다. 젊은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 옆으로 조용히 걸어오는 하얀 개가 보였죠. 이 아이가 하트입니다. 하트. 정말 특이한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개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뭔가 일반적인 개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유독 또렷하고 집중력이 있어 보였거든요. 이 개가 정말 토끼를 잡을 수 있나요?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우리가 동원한 드론과 저격수, 화학무기로도 해결 못한 문제를 이 작은 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트는 특별합니다. 전직 미국 대사관 경비견 출신이고요. 현재는 저희 센터에서 생태 통제 전문 훈련을 받았어요. 김지영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첫 번째 임무지는 퍼스 근교의 농장 지역이었어요.
우리 정부 작전이 완전히 실패한 곳이었죠. 토끼들이 워낙 깊고 복잡하게 굴을 파놓아서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였어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영이 하트의 목줄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트가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우리 군견들은 항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게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하트는 토끼굴 입구를 하나씩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특정 굴 앞에서 멈춰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뭘 하는 거예요? 제가 김지영에게 물어봤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트가 판단하기에 이 굴이 가장 활성화된 굴이거든요. 판단이라니. 걔가 판단을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6시간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던 하트가 갑자기 몸을 낮췄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굴 입구로 달려들더니 토끼 한 마리를 물고 나왔죠. 어떻게 알았죠? 그 굴에 토끼가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우리 장비로도 탐지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후각이에요. 하트는 활성굴과 비활성굴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끼들의 활동 패턴도 예측하죠. 김지영의 설명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가 그토록 의존했던 첨단 기술보다 개의 본능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하트가 잡은 토끼를 바로 죽이지 않고 있었어요. 입에 물고는 있지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죽이지 않아요. 김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죽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동시킵니다. 토끼들을 인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자연 서식지로 옮겨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저는 토끼를 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봤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체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 또 번식해서 돌아오지 않나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트는 단순히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통제. 하지만 우리가 해온 통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우리는 힘으로 누르려 했는데 하트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캠프에서 저는 하트를 계속 관찰했어요. 다른 개들과 달리 하트는 혼자서도 차분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마치 군인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연의 일부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국장님,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죠? 김지영이 다가와 앉았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 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하트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본능과 직감, 그리고 오랜 훈련을 통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죠. 자율적 판단. 저는 그때까지 모든 작전은 정확한 지시와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개가 정말 밤에도 일을 하나요? 저는 다음날 새벽 4시에 깨어나 하트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트가 혼자서 캠프 주변을 돌아다니며 토끼굴들을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김지영도 이미 깨어 있었어요. 하트는 토끼들의 야간 활동 시간을 알고 있어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가 그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망원경으로 하트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기 봐요, 국장님. 김지영이 가리킨 곳을 보니 하트가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죠. 뭘 하는 거예요? 토끼들의 이동 루트를 차단하고 있어요. 하트는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측이라니.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만든 컴퓨터 모델링보다 개의 직감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1시간 뒤에 토끼떼가 나타났어요. 하트가 예상한 바로 그 지점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하트가 굴을 봉쇄해 놓은 상태였죠. 토끼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그것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자연스러운 전략이었죠.
일주일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하트의 활동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제목이 호주 정부보다 똑똑한 개였어요. 국장님, 이거 보세요. 참모가 급히 달려와서 보여준 영상에는 하트가 체계적으로 토끼굴을 탐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가고 있었죠.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이 개가 인공지능보다 낫네, 드론보다 빠르고 정확해. 한국 개가 호주를 구원한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트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첨단 기술이 개 한 마리만 못하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하트의 정확도였어요. 저희가 탐지한 굴 중에서 실제로 활성화된 굴은 30%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하트가 찾아낸 굴은 95%가 활성굴이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김지영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하트는 냄새만으로 굴의 상태를 파악해요. 토끼들이 언제 지나갔는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심지어 임신한 암컷이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임신한 암컷까지요?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우리 장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을 하트는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하트는 효율성이 달랐어요. 우리 작전팀이 하루 종일 해도 10여 개 굴을 처리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하트는 혼자서 30개 넘는 굴을 처리했어요. 비용도 비교가 안 되죠. 김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하루 작전 비용이 10만 달러인데 하트는 사료값 포함해서 50달러면 충분해요. 50달러 대 10만 달러. 이건 단순한 비용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하트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다른 작업견들과는 뭔가 다른 품격이 있었어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상황을 읽고 최적의 타이밍을 선택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김지영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하트를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틀렸다기보다는 다른 거죠. 국장님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고 하트는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균형.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토끼를 적으로 보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하트는 생태계의 일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하트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적, 자연의 해법, 진돗개 혁명 같은 해시태그들이 트렌딩에 올랐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찾던 해답이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가장 원시적인 본능에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트야, 위험해.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연구지 야영지에 갑자기 토끼떼가 몰려온 거예요. 수백 마리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 광경이 정말 무서웠어요. 연구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토끼들이 텐트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장비를 넘어뜨리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임신한 여성 연구원이 있었는데 넘어질 뻔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하트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어요. 하트는 토끼떼와 연구원 사이에 몸을 던져 막아섰어요. 짖지도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게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는데도 토끼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김지영에게 물어봤어요. 하트는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토끼들이 완전히 멈춰 있었거든요. 존재감이에요. 하트가 가진 천연의 위압감 같은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하트는 한 마리 한 마리 토끼들을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무서우면서도 따뜻했어요. 마치 여기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토끼떼 속에 새끼 토끼들이 섞여 있었는데 하트가 그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하트는 조심스럽게 새끼 토끼 한 마리를 입에 물었어요. 정말 부드럽게 상처 하나 주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캠프에서 멀리 떨어진 숲 쪽으로 옮겨갔어요. 저건 뭐 하는 거예요? 새끼들은 따로 보호하는 거예요. 어미 토끼들이 새끼를 찾아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하트는 단순히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이 장면을 주목했어요. 생명을 지키는 개, 토끼도 보호하는 진돗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국장님, 이거 보세요. 참모가 보여준 기사에는 하트가 새끼 토끼를 옮기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해결책이다. 죽이지 않고도 통제할 수 있구나. 한국식 방법이 최고야.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건 통제가 아니라 학살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하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새끼와 임신한 암컷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토끼들을 유도하더라고요. 김지영 씨, 하트가 어떻게 임신한 토끼를 구별하는 거예요? 냄새예요. 임신한 암컷은 호르몬 냄새가 달라져요. 하트는 그걸 정확히 감지할 수 있거든요. 정말 경이로웠어요. 우리 의료 장비로도 확인해야 할 것을 하트는 몇 초 만에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하트의 철학이었어요. 그날 저녁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김지영이 설명해준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하트에게는 적이 없어요. 다만 균형을 맞춰야 할 대상들만 있을 뿐이죠. 균형을 맞춘다. 그 말이 계속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는 토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올바른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올바른 곳. 저는 그동안 토끼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트는 그들에게도 살 곳이 있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하트가 옮겨준 토끼들이 새로운 서식지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후속 보고가 있었거든요. 살상이 아니라 조율. 어느 네티즌이 달아놓은 댓글이었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하트는 생태계를 조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하트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하트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평온해 보였거든요. 넌 정말 특별한 개구나. 제가 하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트가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에서 뭔가 깊은 지혜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말이에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라는 걸요. 하트를 보면서 저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 저라면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하트야, 여기가 제가 자란 곳이에요. 저는 하트와 함께 20해 전 토끼로 인해 폐허가 된 저희 가족 농장을 찾았어요. 오랫동안 오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죠. 하지만 하트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농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전히 무너진 울타리와 파헤쳐진 땅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 농장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저는 하트에게 말했어요. 하트는 제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죠. 당시 12살이었던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농장을 돌아다녔어요. 양들을 돌보고 울타리를 수리하고 목초지를 관리하는 일이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토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마리 정도여서 귀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아버지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토끼들이 목초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거든요. 양들이 먹을 풀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하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서더라고요. 뭘 발견한 거야? 하트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나왔어요. 수십 년 전 토끼 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굴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농장을 떠나야 했던 거였거든요. 하트는 체계적으로 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무려 12개의 굴을 발견했어요. 모두 지금은 비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수백 마리의 토끼들이 이 굴들을 통해 농장을 점령했을 거예요. 이 굴들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트는 굴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흙으로 메우고 돌로 막고 완전히 봉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하트가 20해 전 저희 가족이 겪었던 고통을 지금에야 해결해주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지막 굴을 메우고 난 뒤 하트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고마워, 하트야. 저는 하트를 껴안았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20해 동안 묻어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무너진 울타리 앞에 앉아서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날 농장을 바라보던 표정, 트럭에 짐을 싣고 떠나던 그날의 절망감까지요. 아버지, 이제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트는 제 옆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트가 울타리 근처에서 뭔가를 물어왔는데 작은 목초 씨앗이었어요. 아직도 생명력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걸 어디서 찾은 거야? 하트는 꼬리를 흔들며 다른 곳으로 달려갔어요. 따라가 보니 농장 한 구석에 작은 목초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토끼들의 공격에도 살아남은 강인한 풀들이었죠. 내가 이 땅을, 내 마음을 되찾아줬어. 저는 하트에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20해 동안 상처로 남아있던 기억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농장에서 야영을 했어요. 오랜만에 이곳에서 보내는 밤이었죠. 하트는 농장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하트야, 고마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하트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트는 제 곁에 누워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하트가 해준 건 단순히 토끼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상처를 치유해 준 거였죠. 어린 시절부터 토끼는 저에게 적이었어요. 가족을 해체시킨 원수였죠. 하지만 하트를 통해 다른 관점을 보게 되었어요. 토끼도 생명이고 그들 나름의 삶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농장을 떠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하트가 보여준 방식으로 일하겠다고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하트야, 넌 정말 제 인생을 바꿔줬어. 차에 타면서 저는 하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트가 가르쳐준 생명 존중의 철학을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호주 의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전국에서 모인 의원들과 언론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트는 제 옆에 의젓하게 앉아 있었어요. 호주 정부는 오늘 새로운 생태 통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죠. 전국 100개 구역에 진돗개를 배치하여 자연 친화적 생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어떤 의원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의원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었죠. 국장님, 정말 개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한 의원이 질문했어요. 저는 하트를 바라봤어요. 하트는 차분하게 앞을 응시하고 있었죠.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2달간 하트가 보여준 성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저는 스크린에 통계 자료를 띄웠어요. 하트가 활동한 지역의 토끼 개체수 감소율, 농업 피해 복구 현황, 비용 절감 효과까지 모든 데이터가 압도적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강조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출 뿐이에요. 그때 갑자기 회의장 문이 열리며 한국 대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공식 문서를 들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긴급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대사가 제게 문서를 건네주었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이 커졌어요. 한국 정부에서 국내 최고 훈련사 1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너무 놀라운 내용이었거든요. 이 새로운 정책의 공식 명칭을 하트 생태통제 지침으로 정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하트 생태통제 지침. 하트의 이름을 딴 정책이라니.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하트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한국 대사가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아름다운 훈장이 들어 있었죠. 호주 정부 최초로 동물에게 수여하는 공로 훈장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았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하트의 공로와 희생이 담긴 상징이었거든요. 하트의 목에 훈장을 걸어주는 순간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하트야, 축하해. 저는 하트를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하트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죠.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국장님,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정말이었어요. 하트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트가 보여준 건 단순한 토끼 퇴치가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날 저녁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특별 기념식이 열렸어요. 하트를 위한 행사였죠.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어요. 하트 덕분에 우리 농장이 살아났어요. 한 농부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뒤이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서 감사 인사를 했죠. 우리 아이들이 하트 영상을 보면서 동물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트는 진짜 영웅이에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뭉클했어요. 하트가 단순히 토끼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켰다는 걸 느꼈거든요. 기념식 마지막에 어린 아이 하나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손에는 직접 그린 하트 그림을 들고 있었죠. 하트야, 고마워.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오페라 하우스에 울려 퍼졌어요. 하트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핥아주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하트 시스템은 이제 호주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겁니다. 저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한 마리 개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예요. 그날 밤 하트와 함께 시드니 하버를 걸었어요.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감개무량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토끼는 저에게 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하트가 가르쳐준 철학이었죠. 하트야,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저는 시드니 공항에서 하트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뉴질랜드 정부에서 설치류 피해 지역에 하트를 요청해 온 거였죠. 하트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제게 더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국장님,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김지영이 스케줄표를 보여주었어요. 인도네시아, 캐나다, 체코, 심지어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도 하트 같은 개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하트 한 마리가 전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공항에 예상치 못한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하트를 배웅하러 온 시민들이었죠. 하트야, 고마웠어. 뉴질랜드에서도 잘해. 우리 영웅 하트.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터미널에 울려 퍼졌어요. 어린아이들은 하트 인형을 들고 있었고 어른들은 감사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오셨어요. 하트 덕분에 우리 농장이 되살아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하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하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실감했거든요. 국장님, 멜버른에서 온 소식입니다. 참모가 급히 달려와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멜버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트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민들이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하루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정부가 추진한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스스로 하트를 기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영상에는 어린이들이 하트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하트야, 내가 우리를 도와줘서 고마워. 나도 커서 동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 한 아이가 또박또박 읽는 편지 내용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탑승 시간이 되자 저는 하트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하트야, 정말 고마웠어. 내가 제게 가르쳐 준 건 토끼 잡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었어. 하트는 제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뉴질랜드에서도 하트답게 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야. 김지영이 하트의 목줄을 잡으며 게이트로 향했어요. 하트는 몇 번 뒤를 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트와 함께했던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한 달 후 서울에서 열린 국제생태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어요.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하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하트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이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나서 한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하트가 세계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인식의 변화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파괴가 아니라 조화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뒤 저는 서울 시내를 걸어 다녔어요. 거리 곳곳에서 진돗개들을 만날 수 있었죠. 하트와 같은 품종의 개들이었어요. 한 공원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하트를 떠올리게 했죠. 하트야, 잘 지내고 있지?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뉴질랜드에서 온 소식으로는 하트가 그곳에서도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하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트가 남긴 철학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죠. 저 역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대신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죠. 하트야, 고마워.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트가 가르쳐준 사랑, 균형, 생명 존중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한 마리 진돗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지혜가 있었죠. 하트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단순히 토끼를 잡는 개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희망의 상징이었거든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도 끝내지 못했던 전쟁이 한 마리 개에 의해 조용히 끝났습니다. 드론도, 총도, 인간의 계획도 실패했지만 하트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굴 앞에서 묵묵히 기다렸고 필요할 땐 몸을 던졌으며 그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하트가 남긴 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자연을 지키는 방식,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진심을 한 마리 개가 보여줬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하트였고 그 이름처럼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진돗개의 매력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로 한국의 진돗개를 더 널리 알리게 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